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한 중학교의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중학교인데 한 5년 정도 전부터 농구, 축구, 줄넘기들 같은 그런 운동들을 아침에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전교생이 한 470명 조금 넘는데 이 중에서 100명 정도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점점 참여하는 아이들이 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기가 많아져서 최근에는 배구 동아리, 육상 동아리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폭력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에너지를 아이들은 항상 중학생 정도쯤 되면은 뭐 중2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춘기 들어가면서 감정의 변화, 신체적 변화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뭔가 에너지가 막 발산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풀지를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 폭력 사태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운동을 통해서 발산을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뭐 혹은 사고를 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집중을 하게 돼요. 그 에너지를 소진을 하고 마음이 평정심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좀 내가 마음을 좀 다독여야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흡연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흡연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몰래 피는 친구들이야 피웠겠지만 어쨌든 눈에 띄게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성공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자존감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학생들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건강 관리를 학생들이 스스로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에서의 활동 덕분에 학교에서 하는 활동 이외에도 추가로 운동을 하는 그런 학생들, 뭐 개인적으로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장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학생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면서 여학생 축구팀과 여학생 농구팀도 하나씩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운동과 학생들의 어떤 관계, 상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운동과 학습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학생들이 물론 달리기 하면 좋겠죠. 달리기든 아니면 다른 운동이든 운동은 꼭 하나씩은 좀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학생도 중요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어떤 입시 이런 거 특성상 고등학생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운동 하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하고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성적도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과학적인 그런 연구들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가 좀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뭐 먹을 것도 신경 쓰고 이제 뭐 한약재 같은 것도 하고 막 홍삼도 먹고 뭐 굉장히 많이 하죠.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운동을 간단하게라도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녀분에게 훨씬 더 큰 선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학생분들이 하는 운동을 학생분들이 할 때는 몇 가지 좀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굉장히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됩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아야 되고요. 뭔가 숙달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야 되고 또 장비도 너무 비싸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장소나 시간에 제약이 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내가 이 운동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도 해야지 하면서 운동을 시작할 때 이 모든 시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턱이 낮은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또 거기에다가 많은 신경을 쓸 수 없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단에 너무 매몰이 돼 버리게 되면 학습에 또 등한시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운동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도 운동으로 인한 학습의 증진 효과라든지 건강의 증진 효과, 정신적인 어떤 증진 효과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의 효과는 상당히 좋아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 시간 대비 성능이니까 시성비라고 불러야 되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운동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운동을 이제 하는데 뭐 매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매일 운동을 하는데 한 번에 그 운동을 위해서 몇 시간의 시간을 쓴다면 공부하느라 바쁜 학생들이 그 운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동 시간만 보시면 안 돼요. 운동을 내가 1시간 한다. 그럼 사실 그 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끝내고 나서 샤워하고 또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다 합치면 실제로는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전후 시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운동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음이 강해지는 운동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제가 어떤 특정 운동을 나쁘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조직을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하는 운동이나 뭐 서로 경쟁하는 운동 이런 것들도 물론 뭐 단합심부터 시작해서 경쟁심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런 운동도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면의 힘을 강하게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스스로와의 싸움이고 장기간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팀 플레이 같은 것도 좋지만은 내 자신이 뭔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고 내 마음이 그리고 그런 것들 견뎌내는 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분들에게 혼자 사는 운동을 조금 해보시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해요. 또 혼자 사는 운동들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시간 약속을 맞추고 막 장소를 맞추고 또 거기까지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뭔가 접근성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왕이면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물론 뭐 실내에서 하는 홈트레이닝 이런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면 뭐 땀 흘리고 하면 개운해지고 기분도 좋아요. 그런데 학생분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뭐 공부 때문에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운동을 할 때만이라도 정말 짧은 시간만이라도 실내를 벗어나서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훨씬 더 건강해지시고요. 그리고 특히 학생분들 햇볕을 좀 많이 쬐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학업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뭐 공부가 인생의 최고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왕이면 공부는 잘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학생분들이라면 아마 공부가 현재로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을 거기 때문에요. 내가 운동을 하는데 이게 공부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났더니 진이 빠져가지고 막 공부가 너무 힘들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아니면 뭐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집중이 안 된다든지 부상의 확률이 너무 높은 운동이라서 부상 때문에 공부를 또 제대로 못하게 된다든지 이러면은 이거 완전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운동에 이런 기준에 제가 일단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추천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달리기를 하기에는 이제 우리 환경이 자연 환경이 조금 좀 거칠어진 것도 있어요. 안 좋아진 것도 좀 있어요. 뭐 공기 질이 안 좋은 날도 좀 예전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고 날씨도 점점 기온이 올라가면서 달리기 하기 힘든 경우도 좀 있는데요. 뭐 그런 경우라면 그런 날은 실내에서 달리기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 시간은 학생분들은 30분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달리기 준비하고 가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그다음에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달리기를 하는 시간, 끝내고 나서 좀 쉬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다 합쳐서 1시간이 넘어가면 조금 슬슬 부담이 되시기 시작할 거고요. 특히 고등학교 고3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 시간도 아깝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시간은 30분 정도로 하되 대신에 꾸준하게 매주 뭐 한 3회, 4회 그 정도로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강도는 너무 높이지 않아야 됩니다. 뭐 지금 고등학생이 달리기를 하는데 어디 대회 나가서 입상하려고 달리기 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기록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몸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생각으로 달리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운동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한 40분 정도까지 혹은 1시간까지도 갈 수 있는데 1시간 넘기면 진짜 시간 낭비가 좀 커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만 이제 문제는요. 학생들이 달리기든 운동이든 아무리 시간이 작게 든다고 해도 사실 그래도 운동할 틈이 잘 나지 않아요. 저도 사실 저희 아들하고 달리기를 하고 싶지만 바쁘더라고요. 뭔가 학원도 안 다니는 애가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 학원 다니면 진짜 뭐 얼굴도 못 보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들 참 요즘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희 집 애들도 피아노 학원 이외에는
다른 학원을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할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부모님이 함께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함께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아예 이제 특정 시간이나 요일 같은 것들을 정하셔가지고 억지로라도 달리기를 조금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달리기 힘든 분들이라면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함께 뭐 홈트레이닝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이들과 지금 짬짬이 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운동을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반성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꽤 많이 계실 텐데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시간을 내야 될까?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꼬실 수 있을까? 아마 운동하자 그러면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을까? 어떤 보상을 해주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저는 큰아들과 함께 트랙에 가서 달리기를 했는데요. 달리기를 하고 큰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오면서 거기 맥도날드 들러가지고 아이스크림 같이 사 먹으면서 이야기 두런두런 나눴던 게 정말 행복한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좀 바쁜데 저희 아들이 또 같이 아빠랑 함께 달리는 시간 가져주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